글로벌 의료기업의 투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광주시 간부들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다음 주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 전달됐는지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공을 들인 전기차 공장 유치도 애초부터 실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제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에 역대 최대 규모로 41개 나라 15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현대미술의 대향연을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의료기업의 투자 정보가 광주시에서 외부로 유출됐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감사위원회가 다음 주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 전달됐는지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정치권도 이 문제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에 3천억여 원을 투자하기로 한 매드라인의 기업 정보가 광주시에서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자동차 밸리위원회 기부금 사용 문제 등과 관련해서 최근 대기 발령된 광주시 간부 공무원 2명과 청와대 행정관 1명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에 이메일을 통해서 유출된 정보가 청와대의 공식 업무라인이 아닌 곳으로 전달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게 가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궁금하다. 감사위는 정보를 요구한 청와대 행정관이 또 다른 누구에게 파일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혹시라도 광주시장 후보 진영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 때문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 쟁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광주시와 매드라인 사이에 신뢰관계에 틈이 생기면서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가 공을 들인 자동차 대기업 유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광주에 전기차 공장이 온다는 건 애초에 실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기차 완성차 공장이 광주에 유치되도록 힘을 쏟겠다. 지난해 10월 광주를 찾은 홍영표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데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집권여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광주시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특임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특임단 단장이 기부금 사용 의혹의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밸리위원회 신모 부위원장입니다. 윤장현 시장은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올해 초 대기업 유치가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7, 8분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느낌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다던 대기업은 오지 않고 이제는 과연 오기로 하기나 한 것인지 실체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동차 대기업으로 현대차가 거론됐지만 광주시의 일방적 짝사랑 아니었냐는 겁니다. 광주시 의회 주경림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현대차 유치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체 없는 대기업 유치에 광주시가 지금껏 노란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마땅하고요. 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개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장현 시장은 자동차 특임단장인 자동차 밸리위원회 신모 부위원장을 해촉했습니다. 기부금 사용 의혹에서 불거진 불씨가 광주시 최대 역점 사업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는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지방분권 관련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 참여를 늘리고 신속히 시행토록 했는데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약속을 지키기엔 미흡한 면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조항과 함께 제2국민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방분권국가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국가 운영 기본 방향이 지방 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고 스스로 조직을 꾸리며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방정부 스스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거둘지 조례로 정하게 했고 주민투표처럼 법률상 권리를 헌법에 규정해 주민이 주인임을 명시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지방정부의 법률 발안권과 재정권이 없어서 강력한 지방 분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국가처럼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이지만 총리 선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분권화가 국가 전체가 나아가야 될 어떤 지향점이고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때문에 지방 분권과 기본권처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개헌을 하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전남의 한 지역 농협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제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부서별 할당량까지 정해져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가족까지 정당 가입 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남 한 농협 직원의 온라인 뱅킹 내역입니다. 매달 25일 모 정당의 당비가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농협의 또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농협 측이 거절하는 직원들에게까지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해 당원에 등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하는 거냐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저한테 가서 저 직원 가서 받아오라고. 무슨 당이었습니까? 당했습니다. 사무실에 없던 외근 직원의 경우 직원 2명이 당원 가입 서류를 챙겨서 돌며 가입을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당 가입 강요는 지난해 말에도 있었으며 부서별 할당량까지 정해지는 바람에 가족까지 강제로 당원에 가입한 직원도 있습니다. 본점에서 이렇게 갖고 왔다 하는데 본점에서는 이런 거 함부로 안 하거든요. 무조건 1분이 전부 다 시켜야지만 하거든요. 농협 측과 조합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을 하라고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써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정당법 제42조에는 강제 입당을 금지하고 농협법 제7조에는 농협이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남의 한 농협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선관위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내 최대 현대미술 축제인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인 감독 체제에서 벗어나서 11명의 큐레이터들이 집단 상상력을 발휘해 작품을 만들 예정이어서 어느 해보다 풍성한 전시가 마련됩니다. 북한의 미술 작품도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2달여 동안 비엔날레 주재관과 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펼쳐지는 2018 광주 비엔날레. 40개 나라 150여 명의 작가들이 인류 역사와 사회적 경제적 경계에 있는 동시대 어젠다를 다채로운 형태로 풀어냅니다. 그동안의 1인 예술 감독 체제를 깨고 11명의 큐레이터들이 평등한 사회적 집합체로 7개 섹션으로 나뉘어 주제전을 펼치고 아시아 작가 100여 명 등 제3세계권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현대 미술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중심의 담론에서 탈피해 현대 미술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려는 광주 비엔날레가 지닌 열망의 반영이 있고 창설 이념의 재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시각 문화로 승화 확장시키기 위해서 GB 커미션이라는 프로젝트도 마련됩니다. 작가들은 5.18의 상처를 나름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세계 시민사회의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치열한 현장이었던 국군 광주병원의 건축물을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대 광주 비엔날레에서 가장 많은 40여 명의 한국 작가들이 포진해 국내 신진 작가 등용물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평양 만수대 창작소에서 제작한 대형 집체화와 40점 넘는 조선화를 선보이는 북한 특별전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해 광주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지방공단 상근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9,50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어온 5.18 기념재단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동시 공석 사퇴를 앞두게 됐습니다.